본문 내용 보시면 CT 파인딩들 정리해봤는데요. 1번부터 보겠습니다. 급성 췌장염의 대표적인 영상 특징들인데요. 국소적 또는 미만성의 실질의 비대가 나타날 수 있겠고요. 그 다음으로 부종으로 인해서 밀도의 변화가 같이 보여질 수 있습니다. 다음 세 번째로 염증성 반응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결과로 췌장의 경계가 불분명해지는 것도 연관되는 파인딩이고요. 그 다음으로 염증 반응의 결과로 인해서 주변에 지방 조직의 변화가 생기는데 췌장 같은 경우는 후복막에 있기 때문에 지방 조직의 변화가 후복막 쪽 지방에 나타날 수 있다. 이 부분은 좀 참고적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. 다음 두 번째 있는 내용 보도록 할게요. 두 번째는 괴사성 췌장염의 특징입니다. 괴사되는 건 좀 더 중요하게 다뤄지게 되죠. 가장 대표적인 것은 조형 증강이 되지 않는 게 영상상에서 관찰되는 특징이에요. 이런 것들은 다수의 리전이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특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. 우선은 이 부분만 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. 조형 증강이 되지 않는 영역들. 다음 세 번째는 감염성 췌장염입니다. 위에 보셨던 괴사성과 감염성이 좀 분간하기 어렵다라고 설명이 되어져 있고요. 그 다음으로 여기 있는 감염성 같은 경우에서는 추가적으로 가스를 형성해서 기종성 췌장염으로 이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런 감염성에 대해서는 이런 가스 포메이션들이 조금 더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. 이런 부분들도 같이 봐두시면 되겠고요. 그다음 어떤 성분에 감염이 됐는지 FNA라든지 추가적인 검사를 통해서 진단 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. 이 부분까지 봐두시면 되겠습니다. 다음에는 기타 출혈이 동반될 수 있고 또 석회화도 있는데 또 일반적 석회 같은 경우는 만성 췌장염에서 관찰되는 것이 더욱더 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그 다음으로 MRI 상에서도 진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. 그 조형제를 사용해서 MRI 검사로 평가할 수 있게 되는데 평가 소견은 CT와 동일하게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, 더욱더 자세한 내용은 실제 케이스 보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서부터는 CT의 영상과 연관된 세 가지 케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번째 케이스 환자 설명 보게 되면은 급성 복부 통증이 있었고 아밀라제 증가가 있었다라고 환자 정보가 기입되어져 있습니다. 45세 여성분이고요. 마찬가지로 CT 영상 보도록 할게요. 영상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져 있는데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조형제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임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. 네, 리버 레벨부터 천천히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. 이쪽에 GB가 보여지고 있는데 GB 형태가 좀 일반적인 부분과 좀 다르게 관찰이 되고 있거든요. 유념해 가시면서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시면은 담낭 내부에 어떤 물체가 보여지고 있고요. 좀 더 내려가서 이제 췌장의 형태가 보여지고 있습니다. 지금 보시면은 이러한 식으로 췌장이 보여지고 있는데 정상 상태보다 조금 큰 사이즈로 살짝 부어있는 듯한 형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. 내려가면서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췌장의 형태가 조금 크게 보였고요. 또 레날 쪽까지, 신장 보이는 쪽까지 쭉 내려가면서 평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. 다시 한번 올라가면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쪽 부분이 췌장이라는 거 영상을 통해서 경계를 좀 잘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. 이런 식으로. 그래서 이 환자에게서 이번에는 조형제를 사용해서 내부의 평가를 진행해 봤습니다. 그래서 조형제를 사용한 영상 보도록 할게요. 이런 식으로 혈관에 이렇게 밝게 보여지고 있죠. 조형제를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. 조금 전에 보면서 의심했던 담낭 쪽 내부의 변화가 보여지고 있습니다.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담낭 내부에 변화가 관찰되고 있고 벽 쪽에 조형 증강이 되고 있어요. 아무래도 염증이 있다는 것을 의심해 볼 수 있는 단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 다음에 전반적인 이제 췌장의 형태를 볼 텐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췌장이 좀 밝게 보여지고 있죠. 이게 좀 조형 증강에 좀 반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제 염증성 반응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조형 증강이 되고 있는 이런 췌장 염증의 상태를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.
지금 보시는 이 밝기를 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단되었는지 파인딩 보면서 자세하게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CT 파인딩 보시면 영상에서 관찰되는 변화에 대해서 묘사가 되어져 있는데요. 췌장 자체 실질과 그리고 췌장 주변의 지방 조직의 염증성 변화가 관찰된다,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이 밖에 추가적인 합병증 사인은 관찰되지 않았고요.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GB 스톤이 내부에서 보여지고 있었습니다. 그리고 GB 자체의 전체적인 주변의 염증성 반응도 같이 관찰이 되었고요. 이것을 통해서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은 급성 췌장염이고요. 옆에 발타자르 C라고 되어져 있는데 CT에서 분류하는 그런 방법의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결과지 보실 때 참고하시라고 여기 있는 분류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 드려보도록 할게요. 보시는 것처럼 췌장의 그레이딩 결정할 때 사용되는 스코어인데요. 앞쪽에 A, B, C, D로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숫자로도 평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. 하나씩 보게 되면 A 같은 경우는 정상 췌장이고요. 두 번째 B는 사이즈가 비대해져 있는 상태입니다. 세 번째 C 같은 경우 좀 흔한데요. 염증성 반응으로 나타나는 사이즈가 커져 있고 그 다음에 주변 지방 조직의 변화까지 있는 상태고, D 같은 경우는 이 상태에서 플루이드 콜렉션이 동반된 케이스입니다. 마지막 E 같은 경우는 이런 플루이드 콜렉션들이 하나가 아니라 2개 이상으로 주변에 관찰될 때 조금 더 진행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. 조금 전에 보셨던 케이스 같은 경우는 염증에 대한 변화는 있긴 했지만 주변에 플루이드 콜렉션은 따로 관찰되지 않았기 때문에 C타입으로 분류된 이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러한 분류 방법이 있다는 거 참고적으로 이해해 두시면 영상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. 이 환자 같은 경우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조형 증강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지 않은데 여기 있는 분류 중에서도 부종성에 해당되는 괴사성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좀 흔하게 관찰될 수 있는 부종성 췌장염일 때 전반적인 췌장의 조형 증강이 나타날 수 있다,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또 진단명은 급성 췌장염이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서브 타입이 다뤄진다라고 한다면 부종성에 가까운 형태라고 예상을 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케이스 4번째 살펴봤고요. 다음 넘어가서 5번째 케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.